처음 오시는 분들은 초평동의 택지가 개발이 되면 여기가 맞아요. 의왕인지 군포인지 모르겠죠. 오늘은 의왕 지역의 부곡동을 소개하는 제2탄 초평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은 의왕역 1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의왕 1번 출구를 나오면 부곡 택지 개발이 완료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초평동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길의 우측은 군포시 부곡동, 보이는 곳 좌측은 이번에 개발이 되는 여기는 의왕시 초평동입니다. 부곡지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초평동과 부곡동의 경계를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이었고, 여기는 우선 부곡지구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초평지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좌우에 보이는 곳은 부곡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로 된 곳인데, 전체 합쳐서 약 필지 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의왕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곳이죠. 전면에 보이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는 공공 임대 아파트이고 약 1452세대 정도 됩니다. 총 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지, 2단지는 공공 임대주택, 3단지는 분양주택, 4단지와 5단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도 분양주택입니다. 최근에 군포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한 곳이 바로 길 건너편에 보이는 공장들이 되겠습니다. 군포 첨단 산업단지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400평, 500평 이렇게 분할을 해서 공업지역으로 분양을 했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은 약 70%, 80% 정도가 완성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논과 밭, 가축, 포도밭 이런 것으로 주로 이용을 하던 네.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처음 이명박 정부 때 여기가 반값 아파트를 하겠다 그렇게 한 곳입니다. 분양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고, 그 이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없어진 이후에 분양을 했는데 선입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초기에는 주변의 시세의 한 80% 정도 그런 정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부곡이라고 부를 때는 예전에 여기 군포시 부곡동의 부곡, 그 다음에 초평동, 2번 출구 앞에 3동, 월암동, 2동 이쪽 인근 전체가 부곡 이렇게 부르던 지형적으로 부곡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동은 그 법정동의 동들을 관리하는 것을 행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에 부곡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곡 지구를 개발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만드는데 여기는 부곡자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부곡 중앙초등학교, 부곡 중앙중학교 이렇게 이름을 새로 만들었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부곡 택지 개발의 4단지, 좌측에 보이는 것이 5단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이는 길 앞을 고개를 넘어가면 송정지구가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거리는 한 300-4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네, 좌측으로 보이는 곳에 의왕 초평 기업형 임대주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2016년도 6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개발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7년 11월 달에 고산 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이 초평지구에는 실제 지구 안에 이주해야 되는 주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특지 보상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선에 측량을 해서 깃발을 다 꽂아 놓은 곳이죠. 지금 앞에 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길가에 깃발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택지 개발 지구라는 그런 뜻이겠죠. 지금 저희는 초평지구 택지 개발 지구의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벚꽃이 핀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여기가 고향인 분들은 어릴 적에 고향의 흔적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해서 싼 가격에 주거 공급을 해주는 거는 좋은 일이고 또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또 그것을 고향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고향의 추억, 어릴 때 소꿉장난 하던 추억, 논길 밭길 뛰어다니며 일했던 추억,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전체 신혼부부로 공급되는 가구 수는 290여 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임대 수준도 보통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니까 아주 좋은 기회고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사통팔달로 고속도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수원, 군포, 안양, 화성, 안산, 과천, 서울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공단이나 이런 게 이 동네에는 없기 때문에 맑은 공기와 주변의 경관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돈이 없고 또 조그만한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던 세대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경제사정이 좋아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금도 좀 많고 정부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의 그 주거 공간을 깨끗하고 안정된 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많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의왕역까지는 도보로다가 10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연구소에 지금 현재 약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0년 혹 20년 그 이상이 됐을 경우 없어지기 전에 고향을 추억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1년 지나 2년 지나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이 모습은 최후의 자료로다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지 개발에 수용된 땅에 가장 가운데로 난 도로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노란 깃발도 꽂혀 있고 하얀 깃발도 꽂혀 있고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지금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수용당하는 곳에 보상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까지 같이 수용을 해서 수용 가격으로 쳐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나무를 키우고 거기에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나무를 이식하는, 옮겨서 심는 비용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여기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있는 저런 나무들은 이식을 하는 비용만 받고, 이식하는 나무도 있지만 그대로 그냥 방치가 돼서 토목공사할 때 버려지는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용을 할 때는 공공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이 사용할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평가 금액에서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수용이 가능한 건지 또 봐야 되고, 또 수용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도 예측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개발되는 곳이니까 내가 그 개발 이익을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실패하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고려를 많이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이 가능한 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이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집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그런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